여든의 나이에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누가 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까? 나 자신조차 묻고 싶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거실을 지나 커튼을 열었다. 햇살은 방 안까지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바쁘게 움직이며 손주들의 등교 준비 소리와 요란한 말들이 섞여 들려왔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빨리 준비하세요. 늦겠어요. 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도 필요 없는 존재일까? 그의 시선은 오래된 사진첩 위에서 멈췄다. 젊은 시절 마라톤을 뛰던 사진, 결혼식, 아이들이 웃던 모습들. 하지만 지금의 일상은 자식들의 요구와 부탁, 반복되는 집안일에 묻혀 스스로를 잃은 듯한 느낌이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무릎과 발목은 매일 아침처럼 경직되어 있었다. 이 나이에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는 걸까? 창밖을 바라보니 공원 너머로 아침 산책을 하는 사람들과 천천히 달리는 젊은이들이 보였다. 그들은 숨을 고르며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정수에게는 마치 그 길 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졌던 걸까? 손끝으로 잡을 수 없는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 속에서 작은 반항심이 피어올랐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현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아버지, 빨리 치워주세요. 오늘 손님 오신다니까. 며느리의 말이 날카롭게 귀를 스쳤다. 정수는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 집에서, 이 가족 속에서 그저 노인일 뿐인가. 손주는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정수는 소파 팔걸이를 손끝으로 만지며 조용히 숨을 고른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고 싶은 갈망이 남아 있었다. 정수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며 공원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음속의 갈망과 달리 현실은 또 한 번 그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 공원 입구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조심하세요. 정수가 몸을 돌리자 젊은 청년이 급하게 달려오다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졌다. 아이고. 청년은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했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몰려왔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재촉해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청년은 얼굴을 찡그리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는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이 가쁘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아직 내 몸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청년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 힘으로 나 자신에게도 도전을 줘야겠구나. 그 사건은 작은 계기였다. 내 몸은 아직 살아있다. 느리고 약할지라도 움직일 수 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매일 아침 조금씩 공원을 걷고 짧은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 몇 걸음, 숨이 가빠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걷기만 했다. 하지만 발끝으로 느껴지는 잔디와 아스팔트의 감각, 바람이 스치는 느낌이 몸과 마음을 조금씩 깨웠다. 손주들의 요란한 목소리, 집안의 소음이 그를 잠시 지치게 만들지만 공원에서의 짧은 러닝은 오히려 마음속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리며 달리기의 즐거움과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는 자유를 깨닫기 시작했다. 새벽 공원. 김정수는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 몇 걸음, 숨이 가빠지면서도
발끝으로 느껴지는 잔디와 아스팔트의 감촉이 마음을 일깨웠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괜찮아, 천천히 한 걸음씩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그는 걷기와 달리기를 번갈아가며 몸을 움직였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로 차올랐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거리를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다. 5분 달리기, 10분 걷기, 또 5분 달리기. 숨이 가쁘지만 그 숨은 단순한 생존의 신호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의 증거였다. 새벽 공원. 김정수는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 몇 걸음, 숨이 가빠지면서도 발끝으로 느껴지는 잔디와 아스팔트의 감촉이 마음을 일깨웠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괜찮아, 천천히 한 걸음씩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그는 걷기와 달리기를 번갈아가며 몸을 움직였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로 차올랐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거리를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다. 5분 달리기, 10분 걷기, 또 5분 달리기. 숨이 가쁘지만 그 숨은 단순한 생존의 신호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의 증거였다. 어느 날 훈련 중 정수는 발목을 삐끗했다. 아, 또 시작이구나. 그는 잠시 멈춰 앉아 발목을 주물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몸속에서 끌어올랐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도 그는 천천히 다시 발을 디뎠다. 괜찮아, 조금씩만. 점점 달리기 거리가 길어지면서 그는 작은 목표를 세웠다. 오늘은 1km를 뛰자. 내일은 1.5km. 속도를 높이기보다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에 집중했다. 훈련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을 넘어 정신과 감정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었다. 손주들이 소란스럽게 집안을 헤집어도 그는 마음속으로 달리던 공원 풍경을 떠올리며 숨을 고른다. 이 길 위에서는 나 혼자야, 내 시간, 내 속도, 내 호흡. 이 생각만으로도 하루의 무거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하지만 도전에는 언제나 시련이 따라왔다. 비가 오는 날 미끄러운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하고 심장이 갑자기 뛰어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과 싸워야 했다.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날에도 공원의 작은 벤치에서 잠시 쉬며 숨을 고르고 나면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길가에 핀 작은 꽃,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새들의 지저김. 이 모든 것이 작지만 확실한 생의 증거로 다가왔다. 훈련 2주차 정수는 자신도 놀랄 만큼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5분 달리기가 힘들었던 그는 이제 15분, 20분 달리기를 시도할 수 있었다. 이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 말에 미소가 번졌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지만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주말 공원에는 어린이와 청년들이 가득했다. 정수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달리며 지나가던 청년이 웃으며 말했다. 멋지세요, 어르신.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과 열정은 나 자신이 만드는 거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달리기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었고 과거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훈련 한 달이 지나자 정수는 작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결심이 서자 하루하루의 훈련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혹은 무릎이 욱신거릴지라도 그는 뛰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느리지만 확실히 나아가는 걸음을.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도전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도전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공원 아침 햇살이 잔디 사이로 스며들었다. 정수는 달리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처음에는 단 몇 걸음,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제는 20분 정도를 꾸준히 달릴 수 있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마라톤 대회 참가라는 큰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수 씨,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함께 공원에서 훈련을 돕는 젊은 자원봉사자의 목소리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무릎과 발목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괜찮겠지? 자신에게 되뇌이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첫 훈련에서 그는 바로 한계에 부딪혔다. 10분 달리기도 힘이 붙였고 숨은 점점 거칠어졌다.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뛰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이 나왔다.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손주들은 TV 앞에서 장난을 치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수는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젊었을 때도 힘든 건 있었지만 지금은 체력이, 마음이, 모든 게 나를 시험하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공원을 찾았다. 비가 조금 내렸지만 정수는 우산을 접고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공기, 발밑에 젖은 잔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이 모든 것이 그의 감각을 깨우며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훈련 2주차 몸은 조금씩 적응했지만 좌절도 많았다. 달리다 보면 심장이 갑자기 뛰고 호흡이 힘들어 발걸음을 멈춰야 했고 무릎 통증이 오면 온몸이 떨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한 번은 훈련 중 젊은 러너와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서투른 발걸음에 서로 균형을 잃었지만 정수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도 조심해야지. 그 순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마침내 대회 전날이 다가왔다. 정수는 집에서 조심스럽게 준비 운동을 하고 공원으로 나섰다. 달리기복과 모자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리자. 천천히 내 속도대로.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출발선에 선 순간 주변의 젊은 참가자들은 이미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고 정수는 처음부터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며 곧 한계를 느꼈다. 괜찮아. 천천히 그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지만 무릎 통증과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이 계속 자신을 시험했다. 결국 OKM 지점에서 정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가슴 속에서 절망과 회의감이 치밀었지만 동시에 지난 한 달간의 훈련과 달리기의 성취가 떠올랐다. 여기까지 온 나를 무시할 수는 없지. 그는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천천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내딛었다. 그날 결승선에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정수는 처음으로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한 발자국 앞서 나간 기분을 느꼈다.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느린 걸음이어도 오늘 나는 이겼어.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음 도전을 기약했다. 오늘은 천천히였지만 내일은 조금 더 달릴 수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정수의 가슴에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스며들었다. 첫 마라톤 도전에서의 좌절감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 좌절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자극과 동기로 바뀌어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어제보다 조금 더 먼 거리를 목표로 몸을 깨우듯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가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심장의 박동, 땀의 감촉, 공기 속 바람의 움직임이 그에게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며칠 동안 꾸준히 달린 끝에 정수는 몸과 마음의 변화가 느껴졌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심장은 더 안정적으로 뛰었고 숨은 조금 더 고르게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리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그날 공원에서 한 젊은 러너가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오늘도 열심히 뛰시네요. 정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 그는 훈련 목표를 조금씩 늘렸다. 5km, 6km, 그리고 어느새 10km. 달리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마음속에 희망과 자신감이 자리 잡았다. 무릎과 발목의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아픔도 도전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훈련 중 정수는 종종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공원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새들의 지저김, 잔디 위로 내려앉은 햇살. 이 작은 풍경들이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정수는 과거 자신이 달리던 길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바람을 가르며 달리던 순간 한결같이 목표와 성취를 느꼈던 시간들.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자신에게 힘을 주었다. 오늘 내가 달리는 발걸음이 과거의 나와 이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매일 달리기를 이어가며 정수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조금씩 회복했다. 심장은 더 안정적이고 호흡은 한결 가벼워졌으며 무릎과 발목은 천천히 달리기에 적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커졌다. 마침내 정수는 작은 마라톤 대회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목표가 달라졌다. 속도나 경쟁이 아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자신과의 약속이 목표였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 마음가짐만으로도 그는 이미 이전보다 한층 강해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대회 전날 정수는 평소처럼 공원을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발끝이 닿는 잔디의 촉감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다. 내일 나는 다시 달릴 거야. 천천히라도 끝까지. 그 다짐 속에는 과거의 좌절과 현재의 희망,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이 모두 담겨 있었다. 김정수는 러닝복을 입고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무겁다. 어젯밤 집에서 가족들과 큰 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왜 또 그렇게 힘든 걸 하세요? 나이도 드셨는데 몸 다 망가지기 전에 그만두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왜 우리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집에서 쉬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한켠에서 욱신거리는 무언가가 올라왔다. 자신이 왜 달리고 싶은지, 왜 다시 도전을 하고 싶은지 설명해도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싸워야 하는 걸까?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공원에 서 있는 정수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아. 그 다짐이 그의 몸을 앞으로 밀었다.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겁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어젯밤의 갈등이 계속 마음속을 스쳤다. 하지만 달리면서 그는 감정과 생각을 하나씩 털어낼 수 있음을 느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발끝으로 땅의 감촉을 느끼며
그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원 길을 따라 달리던 중 어린 시절 달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비탈길을 오르며 숨이 찼지만 정상에 올라 바라보던 마을 풍경. 그때 느낀 성취감이 지금의 자신에게 속삭였다. 포기하지 마라, 한 걸음씩이면 충분하다. 몇 주 후 가족들은 여전히 정수의 러닝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조금씩 변했다. 집안에서 긴장감을 느낄 때 공원에서 달리며 마음을 정리했다. 집에서는 싸움이 끝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법을 배운 것이다. 결국 정수는 작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출발선에 선 순간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주변의 젊은 러너들 사이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속도와 호흡을 유지하며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면서 그는 속으로 말했다. 오늘 나는 달린다. 가족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결승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그는 집안에서의 갈등과 싸움이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지막 100m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무릎은 아팠지만 정수는 웃음을 터뜨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관중들은 환호했고 그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는 오늘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결승선을 통과한 뒤 정수의 마음은 한동안 벅찬 감정으로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여전히 땀에 젖은 러닝복을 털며 속으로 웃었다. 이제야 조금은 살아있는 느낌이야.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달리기를 하던 중 가슴 한쪽이 쑤셨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숨이 가빠지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정수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손을 가슴에 얹었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장 상태가 이전보다 약해졌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정수는 의자의 팔걸이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결승선의 환호와 달리던 순간들이 스쳐갔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 다시는 달릴 수 없는 걸까? 절망감이 그의 가슴을 눌렀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던 밤,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달리기를 통해 얻은 희망과 자신감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며느리의 잔소리가 동시에 떠올라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작은 속삭임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천천히라도 괜찮아.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면 돼. 며칠 동안 달리기를 쉬고 그는 다시 공원에 섰다. 이번에는 달리지 않고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했다. 발끝으로 느껴지는 잔디와 바람, 새들의 지저김, 아침 햇살.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이전과 달랐다. 이 작은 움직임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이구나. 정수는 천천히 걸으면서 달리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속도나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었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 정수는 달리기의 방식을 바꾸었다. 빠른 속도나 긴 거리보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고 조금씩 달리는 것. 숨이 차면 쉬고 통증이 오면 잠시 멈추는 것. 그 속에서 다시 마음이 안정되고 삶의 균형을 되찾았다. 김정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벤치에 앉았다. 지난 몇 주간 그는 달리지 못했다.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 무릎 통증,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 모든 것이 그를 멈추게 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달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걸음 하나하나가 몸과 마음을 깨우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살아있음의 감각을 선사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다.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보자. 며칠 뒤 정수는 작은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이번 대회는 이전보다 더 긴 코스였다. 주변에서는 젊은 러너들의 속도와 힘이 눈에 띄었지만 정수는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출발선에 섰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처음 1km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숨이 차오를 때마다 발걸음을 잠시 늦추고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숨을 고르며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했다. 중간 지점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고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정수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경쟁의 압박, 가족들의 걱정 모든 것이 동시에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차올라도 땀이 눈에 들어와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5km 지점, 정수는 잠시 걸음을 멈춰 벤치에 앉았다. 몸이 흔들리고 숨이 가빠왔지만 마음은 한결 차분했다. 여기까지 온 나를 무시할 수는 없어. 손주들의 얼굴, 며느리의 걱정 어린 눈빛, 지나간 좌절과 성공이 모두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끝까지 간다. 오늘 나는 반드시 완주한다. 마지막 2km라는 숫자가 전광판에 떠올랐을 때 김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는 것도 잊은 채 그 숫자를 바라보았다. 불과 2글자 2km. 그러나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아니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다리는 이미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무거웠다. 종아리는 돌처럼 굳어 있었고 발바닥은 감각이 둔해져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아니라 기억 위를 딛는 기분이 들었다. 숨은 거칠게 쪼개져 들어왔고 심장은 가슴 안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이제 그만하라고 외치는 듯했다. 정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아니 느려질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미 몇 번이나 그를 스쳐 지나갔다. 연습 중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던 날, 비 오는 새벽 혼자 트랙을 돌다 허탈하게 웃었던 날, 가족들의 걱정 섞인 눈빛을 애써 외면했던 순간들. 아버지, 그 나이에 굳이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말끝을 흐리던 목소리,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던 불안과 반대의 감정. 정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달리기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삶에게 건네는 대답이었다. 그의 발걸음마다 과거가 스며들었다. 젊었을 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시절. 하고 싶었던 일보다 해야 했던 일을 먼저 선택해야 했던 시간들. 실패와 좌절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던 날들. 그는 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마음속에 쌓아두는 쪽을 택했다. 그렇게 쌓인 말들과 감정은 언젠가 꺼내질 줄 알았지만 어느새 그는 나이가 들었고 세상은 그를 조용한 노인으로 불렀다. 달리기 시작한 건 사실 아주 사소한 이유였다. 병원에서 들은 운동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말. 처음엔 걷기였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뛰기 시작했다. 그때 느낀 바람, 심장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뛰는 감각.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나 자신의 존재였다. 멀리서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희미한 선처럼 보이던 것이 점점 또렷해졌다. 그와 함께 주변의 소리도 커졌다. 사람들의 환호, 박수,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할아버지 파이팅! 조금만 더요. 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조명처럼.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숨은 가빴지만 마음은 조용했다. 끝까지 왔다. 그 말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하고 입술 안에서만 조용히 흘러나왔다. 마지막 몇 걸음. 정수는 온몸에 힘을 끌어모았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쿵 하는 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앞은 흐릿해졌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멈춰서서 두 손을 무릎에 얹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졌다. 처음엔 한 방울이었다.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는 작은 물방울. 그러나 곧 그것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정수는 당황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는 울음을 참으려 했다. 80이 넘은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져 나왔다. 숨이 가빠질수록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함께 터져 나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말이 들렸지만 정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대로 서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존중. 눈물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이 달리기는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잠시 후 그의 앞에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웃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정수는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고개 숙임 속에는 존경, 미안함, 그리고 이해가 모두 담겨 있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그저 그들을 끌어안았다. 눈물은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따뜻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수는 가족들과 함께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아침 햇살이 잔잔히 비치고 잔디에는 아직 이슬이 남아 반짝였다. 발밑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걷는 속도를 일부러 늦췄다. 오늘만큼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았다. 손주들은 그의 손을 잡고 종종 걸음을 쳤고 며느리는 그의 팔을 살며시 붙잡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천천히지만 괜찮다네. 그 말 속에는 지난 몇 달의 시간과 오늘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 앞 작은 공터에서 손주들과 함께 걸었다. 아이들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 뛰며 웃었고 정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움직였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달리는 것도 쉬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구나. 밤이 되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어제의 좌절, 오늘의 성취, 그리고 내일의 기대. 모든 것은 이어져 있었고 그 연결 속에서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이후 정수는 매일 아침 공원을 찾았다. 이제는 더 이상 기록을 쫓지 않았다. 빠르게 달리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리듬대로 걸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이해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다. 공원을 걷는 그의 뒷모습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위에는 눈물과 감동 그리고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조용한 다짐이 함께 남아 있었다.